그림 매아신. 숲길 따라 들어가면 달빛 아래 피는 이야기 Green American 전해지는 얘기 내 손잡아 꿈꾸러 가자 장화 씨는 고양이. 강담 구자혁. 출연 이명상, 성혁, 현석, 진성, 전승, 인범, 세영. 한 방앗간 주인에게 세 아들과 방앗간, 당나귀 한 마리, 고양이 한 마리가 있었어. 아들들은 밀을 갈았고 당나귀는 곡식을 나르고 고양이는 쥐를 잡았지. 그러던 어느 날 방앗간 주인이 세상을 떠났고 세 아들은 유산을 나누어 가졌어. 큰아들은 방앗간을, 둘째는 당나귀를, 막내는 고양이 하나만 받았지. 막내는 속상한 마음에 중얼거렸어. 난 형들에 비해 완전히 손해봤어. 큰형은 방앗간으로 돈을 벌 테고 둘째 형은 당나귀를 타고 다닐 텐데 난 고양이로 뭘 하란 말이야. 난 이 고양이 하나 달랑받았네. 차라리 가죽을 벗겨서 장갑이나 만들까 봐. 바로 그때 고양이가 입을 열었어. 주인님! 제발 저를 죽이지 마세요. 장화 한 켤레만 사주시고 사람들 사이를 돌아다닐 수 있게만 해주신다면 곧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고양이가 말을 하자 막내는 깜짝 놀랐지만 마침 그때 길을 지나던 구두장이가 눈에 띄었어. 막내는 구두장이를 불러 고양이에게 꼭 맞는 장화를 맞춰주었지. 장화가 완성되자 고양이는 그것을 신은 채 자루를 하나 꺼내 바닥에 곡식을 채우고 입구를 끈으로 묶어 어깨에 둘러맸어. 그리고는 사람처럼 두 발로 당당히 문을 나섰어. 그때 나라엔 한 왕이 있었는데 왕은 음식 중에서 특히 꿩 요리를 좋아했어. 그런데 꿩들이 너무 재빨라 사냥꾼들도 좀처럼 잡지 못했지. 이 사실을 알고 있던 고양이는 계획을 세웠어. 숲에 도착한 고양이는 자루를 펼쳐 곡물을 뿌렸고 끈을 이어 풀숲에 숨어 있었지. 고양이는 숨을 죽인 채 가만히 있다가 꿩들이 하나둘 자루 안으로 들어오자 재빨리 끈을 잡아당겨 꿩들을 가둬버렸어. 고양이는 꿩들을 잡아 자루에 담고 곧장 왕궁으로 향했지.
궁전 앞에 도착하자 경비병이 외쳤어. 멈춰라! 어디 가는 거냐? 왕을 뵈러 갑니다. 고양이가 폐하를? 나도 폐하께서 심심하실 텐데 고양이 울음이나 털 고르는 모습이 재밌을지도 모르지. 고양이는 궁궐로 들어가 왕 앞에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 저의 주인이신 카라바스 백작께서 전하에게 경의를 표하며 막 사냥한 꿩을 선물로 보내셨습니다. 왕은 꿩들을 보며 매우 기뻐하며 말했지. 참으로 훌륭한 꿩이구나. 이런 멋진 선물을 보내준 백작에게 고맙다고 전하거라. 그러고는 고양이의 자루에 금화를 가득 담아주도록 명령했어. 한편 막내는 창가에 앉아 턱을 괴고 한숨을 쉬고 있었어. 고양이의 장화를 사느라 가진 돈을 모두 써버렸다는 생각에 마음이 복잡했지. 그때 고양이가 문을 열고 들어와 자루를 툭 내려놓더니 금화를 우르르 쏟아부으며 말하는 거야. 주인님, 이건 장화에 대한 작은 보답입니다. 왕께서 백장님께 안부를 전하며 감사 인사를 전해드리라고 하셨어요. 막내는 눈앞에 쏟아진 금화를 보고 놀람과 기쁨이 뒤섞인 표정으로 멍하니 서 있었어. 너무 뜻밖의 일이 벌어져 어떻게 된 영문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지. 고양이는 장화를 벗으며 그동안 있었던 일을 자세히 이야기해줬어. 그리고는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내일도 장화를 신고 나가 왕께 또 선물을 드릴 겁니다. 전 이미 왕께 주인님을 백작이라 말씀드렸어요. 그 뒤로도 고양이는 매일 왕에게 사냥감을 선물하며 금화를 받아왔고 왕의 총애를 받게 됐어. 심지어 궁궐 안팎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게 됐지. 어느 날 고양이는 왕궁 부엌의 난로가에 앉아 몸을 녹이고 있었어. 그때 마차를 모는 마부가 투덜거리며 들어오더니 욕설을 퍼부었어. 왕이랑 공주 둘 다 교수대에나 매달려 버렸으면 좋겠네. 여관 가서 술 한잔하고 카드나 한 판 치려던 참인데 근데 뭐? 호숫가로 산책을 가겠다고? 참 기가 막혀서. 그 말을 들은 고양이는 슬그머니 집으로 돌아와 주인에게 말했어. 주인님이 진짜 백작이 되고 부자가 되고 싶으시면 저랑 같이 호수로 가셔서 목욕하세요. 막내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지만 고양이를 믿고 따라갔어. 막내가 옷을 모두 벗고 호수에 들어가 몸을 담그자 고양이는 옷을 주워 어딘가에 몰래 숨겨버렸지. 바로 그때 왕의 마차가 호숫가로 다가오고 있었어. 고양이는 곧장 앞으로 달려가 울먹이며 외쳤지. 아이고, 전하! 저희 주인님이 이곳에서 목욕하시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도둑놈이 물가에 놓아둔 옷을 훔쳐가 버렸습니다. 지금 물속에 그대로 계시는데 옷이 없어 나오지 못하고 계십니다. 이러다간 감기에 걸리시거나 심하면 병이 나실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은 즉시 마차를 멈추게 했고 하인 하나를 보내 궁에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오게 했어. 그 옷을 입은 백작은 왕이 내린 화려한 옷차림과 어울릴 만큼 훤칠하고 멋져 보였어. 게다가 꿩 선물 덕분에 왕은 이미 백작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었고 흔쾌히
자신의 마차에 타라고 권했지. 공주 역시 그 젊고 잘생긴 백작이 마음에 들었는지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 한편 고양이는 먼저 앞장서서 달려가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건초를 베며 일하고 있는 넓은 들판에 다다랐어. 이 들판의 주인은 누구냐? 위대한 마법사의 땅입니다. 잘 들어라. 곧 왕이 이곳을 지나가실 텐데 이 들판의 주인이 누구냐고 물으면 카라바스 백장님입니다 라고 대답해라. 그렇지 않으면 모두 죽임을 당할 것이다. 고양이는 다시 길을 나섰고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큰 밀밭에 도착했어. 200명도 넘는 일꾼들이 바삐 낫지를 하고 있었지. 이 밀밭은 누구 것이냐? 마법사님 것입니다. 잘 들어라. 왕께서 곧 이 길을 지나가실 텐데 그가 이 밀밭의 주인이 누구냐고 물으면 카라바스 백장님입니다 라고 대답해라. 그렇지 않으면 모두 죽을 것이다. 마침내 고양이는 울창한 숲에 다다랐어. 300명도 넘는 사람들이 나무를 베며 땀을 흘리고 있었어. 이 숲은 누구 것이냐? 마법사님의 숲입니다. 잘 들어라. 곧 왕이 이 숲을 지나가실 텐데 누가 주인이냐고 물으면 카라바스 백장님입니다 라고 대답해라. 그렇지 않으면 전부 죽을 줄 알아라. 알겠느냐? 고양이는 장화를 신은 채 위풍당당하게 걸어갔고 사람들은 그 기묘한 모습을 넋놓고 바라봤어. 아무도 감히 고양이를 막을 수 없었지. 곧 마법사의 성에 도착한 고양이는 거리낌 없이 안으로 들어갔고 마법사 앞에 당당히 섰어. 마법사는 고양이를 깔보는 눈빛으로 훑으며 말했어. 뭘 원해서 온 것이냐? 고양이는 공손하게 허리를 굽히며 입을 열었지. 전 마법사님이 어떤 동물이든 변신하실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개나 여우, 늑대까지는 충분히 믿겠지만 코끼리는요? 솔직히 좀 의심스럽더군요. 그래서 직접 제 눈으로 보고 싶어 찾아왔습니다. 마법사가 자랑스럽게 말했어. 그건 나에게 식은 죽 먹기지.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마법사의 몸이 거대하게 부풀더니 순식간에 코끼리로 변했어. 정말 대단하네요. 그런데 사자도 가능하신가요? 그것쯤이야. 마법사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하며 순식간에 커다란 사자로 변했어. 고양이는 놀란 척하며 외쳤지. 정말 대단하네요. 그런데 혹시 생쥐처럼 아주 작은 동물로도 변신하실 수 있나요? 물론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마법사라는 건 알고 있지만 그건 좀 어려운 일 아닐까요? 고양이의 아부 섞인 말에 기분이 좋아진 마법사는 흐뭇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지. 물론이지 귀여운 고양이야. 그것쯤이야. 그러자 마법사의 몸이 점점 작아지더니 방안을 빠르게 뛰어다니는 조그마한 생쥐가 돼 있었어. 그 순간 고양이는 순식간에 뛰어올라 그 생쥐를 덥석 물었고 그대로 꿀꺽 삼켜버렸어. 그때 왕은 공주 그리고 백작과 함께 마차를 타고 천천히 산책하듯 길을 나섰고 이윽고 넓은 들판에 이르렀어. 이 땅은 누구 땅이냐? 카라바스 백장님 땅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고양이가 시킨 대로 대답했어. 왕은 감탄을 숨기지 않았지. 참 근사한 땅을 가지고 계시는군요, 백작. 얼마 지나지 않아 마차는 드넓은 밀밭에 다다랐어. 이 밀밭은 누구 것이냐? 카라바스 백장님의 밭입니다. 오, 백작. 밀밭도 아주 넓고 아름답군요. 이어서 그들은 숲속을 지나게 됐고 왕이 또 물었어. 이 숲은 누구 것이냐?
왕은 더욱 놀라며 말했지. 이렇게 멋진 숲을 가지고 있다니 백작은 참 부유하군요. 나조차 이런 숲은 없습니다. 마침내 마차는 성 앞에 멈춰섰고 고양이는 계단 꼭대기에서 기다리고 있었어. 마차가 멈추자 고양이는 뛰어내려 문을 열고 말했지. 전하, 여긴 저의 주인 카라바스 백장님의 성입니다. 이 영광을 백장님은 평생 간직하실 겁니다. 왕은 마차에서 내리자마자 눈을 휘둥그레 떴어. 성은 너무도 크고 아름다워 자신이 사는 궁궐보다도 더 화려해 보였거든. 백작은 공주의 손을 잡고 반짝이는 계단을 올라갔어. 그 위에는 온통 금과 보석으로 장식된 눈부신 연회장이 기다리고 있었지. 그렇게 공주는 백작과 약혼하게 됐고 얼마 후 왕이 세상을 떠나자 백작이 그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어. 그리고 고양이, 장화를 신은 이 영리한 고양이는 그 왕국의 첫 번째 대신이 됐단다. 누가 고양이라 했던가 내 바램 장화 머릿속에 번뜩이는 괴 작은 자루 하나 들 장화 씨는 고양이, 강담 구자형, 출연 이명상, 성현, 현서, 진성, 전승, 인범, 세영. 그 누구보다 멋지게 이야긴 지금부터야 이제부터 시작이야 끝이 아닌 새로운 페이지 믿음과 용기만 있으면 어떤 꿈도 가능하지 오늘도 당당하게 걸어가 이 장화는 멈추지 않아 이 장화는 멈추지 않아 이 장화는 멈추지 않아 이 장화는 멈추지 않아 기억해 말 없는 믿음이 세상을 바꾸는 걸 고양이와 백작 단짝이 만든 세기의 이야기 이제부터 시작이야 모험은 계속될 테니까 우리의 웃음과 한 걸음이 다음 전설이 될 거야 오늘도 멋지게 걸어가 이 장화는 멈추지 않아 이 장화는 멈추지 않아 이 장화는 멈추지 않아 이 장화는 멈추지 않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그림 메르헨 장화 신은 고양이 오디오북 이걸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산이라고 받은 게 고양이 한 마리뿐이었던 막내 아들. 근데 이 아들이 고양이 덕분에 운명을 확 바꾸잖아요. 맞아요. 그 과정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이 오디오북 통해서 단순 줄거리 말고요. 그 안에 숨은 고양이의 어떤 기지, 또 막내 아들의 변화 이런 걸 좀 파헤쳐보는 거죠. 네, 그렇죠.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그 성공의 핵심 요소들, 또 이게 뭘 의미하는지 그런 숨겨진 매력을 찾아보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그럼 시작부터 가볼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유산을 나누는데 막내 아들은 진짜 달랑 고양이 한 마리. 어휴, 진짜 실망했겠죠. 아니, 고양이로 뭘 하라는 거야? 막 이랬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서 고양이가 완전 반전 제안을 하잖아요. 저 죽이지 마시고요. 장화 한 켤레만 좀 맞춰주세요. 그럼 제가 도움이 될 겁니다.
바로 그 지점이죠. 절망적인 상황인데 고양이는 그냥 주저앉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요구, 그러니까 장화를 딱 달라고 하잖아요. 네, 막내도 좀 놀라긴 했지만 어쨌든 구두장이한테 가서 장화를 맞춰주죠. 이게 중요해요. 여기서 고양이는 그냥 동물이 아니라 뭔가 상황을 딱 주도하고 미래를 계획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 장화가 그냥 신발이 아니고 활동을 위한 도구, 뭐랄까 상징 같은 거예요. 그 장화가 딱 신고 나서 고양이가 카라바스 백작이라는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내잖아요. 맞습니다. 없던 신분을 그냥 뚝딱 만들어낸 거죠. 첫 계획이 왕이 꽹 요리를 좋아한다는 걸 알고 그걸 사냥해서 바치는 거였죠. 네. 자루랑 곡식 좀 가지고 가서 꿩을 딱 잡아서 왕궁으로 가죠. 그리고는 이거 저희 주인 카라바스 백작께서 보내는 선물입니다 하고 딱 바치잖아요. 그렇죠. 왕은 뭐 처음 듣는 이름인데도 선물이 오니까 엄청 기뻐하고 금화까지 하사하고요. 이걸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하죠. 매일같이 사냥감을 바치면서. 이게 진짜 영리한 거예요. 단순 선물이 아니라 뭐랄까 카라바스 백작이라는 브랜드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브랜드요? 아, 네. 존재하지도 않은 백작인데 아주 관대하고 부유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계속 심어주는 거죠. 꾸준함으로 왕의 신뢰를 얻고 나중에는 궁궐도 막 마음대로 드나들게 되잖아요. 그러네요. 진짜 없는 신분을 만들어서 영향력을 키우는 전략이네요. 맞아요. 정보 수집 능력도 뛰어나고 그걸 실행하는 능력도 대단하죠. 근데 좀 재밌는 건 이 모든 과정에서 진짜 카라바스 백작인 막내 아들은 좀 수동적이지 않나요? 고양이가 시키는 대로 하는 느낌? 맞아요. 그 부분이 또 흥미로운 지점이죠. 주인 역할은 고양이 계획을 그냥 믿고 따라가는 쪽에 가까워요. 네. 하지만 또 결정적인 순간, 예를 들면 그 호숫가 장면 같은 데서는 고양이 지시대로 행동해서 기회를 딱 잡잖아요. 아, 그 장면 진짜 극적이죠? 네, 여기서 보면 계획하는 사람, 실행하는 사람, 역할 분담, 그리고 옆에서 도와주는 조력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뭐 이런 걸 좀 생각해 보게 되죠. 호숫가 장면. 그거 진짜 완전 계획 범죄 아닌가요? 그렇죠. 일부러 목욕하라고 하고 옷 싹 감추고. 네. 그리고 왕의 마차가 지나갈 때 아이고 우리 주인님 옷 도둑 맞았어요 하고 소리치잖아요. 그리고 이미 카라바스 백작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쌓아놨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바로 어이구 백작이 봉변을 당했구나 하면서 최고급 옷을 내려주고 마차에 태우죠. 거기다 막내 아들이 또 잘생겼다고 나오잖아요. 옷까지 잘해보니까 공주도 바로 호감을 느끼고. 그렇죠. 외모, 기존 평판, 동정식 유발 이 모든 걸 이용해서 상황을 완전히 자기 편으로 만든 거예요. 연출 능력이 대단하죠. 자, 이제 신분도 얻었고 왕의 호감도 샀는데 다음은 재산이 문제잖아요. 백작인데 가진 게 없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고양이가 또 머리를 쓰죠. 마법사의 성으로 가는 길에 있는 그 넓은 땅들 있잖아요. 네, 들판, 밀밭숲.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미리 다 작업을 해놓는 거예요. 왕이 물어보면 이거 다 카라바스 백님 땅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라고. 약간 협박조로 시키지 않나요? 안 그러면 큰일 날 거라고? 네, 맞아요. 그렇지 않으면 모두 죽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요. 좀 섬뜩하죠. 이건 진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인데요. 그렇죠. 여기서 고양이의 대담함, 또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운 면모가 드러나죠. 위협이랑 허세를 이용해서 순식간에 엄청난 부자인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실체는 없는데 말로 다 만들어내는 거죠. 이야기는 근데 이 부분의 어떤 윤리적인 문제보다는 그 결과, 성공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아요. 맞아요. 동화니까요. 그래서 왕이 지나가면서 물을 때마다 사람들이 네, 카라바스 백님 겁니다 하니까 왕은 계속 야, 백작은 정말 부자구나 감탄만 하고요. 자, 이제 남은 가장 큰 장애물, 바로 그 땅의 진짜 주인인 마법사죠. 네, 최종 보스격이죠. 여기선 정말 고양이의 지략이 빛을 발합니다. 마법사 성에 그냥 당당하게 찾아가잖아요. 네, 가서 아이고 마법사님 변신 능력이 그렇게 대단하시다면서요 하면서 막 칭찬을 해요. 근데 약간 의심하는 쪽도 섞어서 말하죠. 코끼리 같은 큰 걸로는 변하실 수 있나요? 솔직히 그건 좀 믿기 어렵던데요. 뭐 이런 식으로. 정확해요. 마법사의 자존심, 그 약점을 딱 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마법사가 발끈해서 내가 못할 줄 알고 하면서 코끼리로 변하고 또 사자로도 변하고. 네. 그러다 마지막에 고양이가 아니 그럼 혹시 이렇게 작은 생쥐로도 변하실 수 있어요? 하고 묻잖아요. 아,
여기서 함정을 파는군요. 그렇죠. 자존심 상한 마법사가 욱해서 생쥐로 딱 변하는 순간 고양이가 바로 덮쳐서 꿀꺽 삼켜버리죠. 와, 진짜 순발력 대단하네요. 상대의 심리를 이용하고 약점을 파고들어서 가장 큰 위협을 제거한 거잖아요. 네. 힘으로는 절대 못 이길 상대인데 심리전이랑 순발력으로 이긴 거죠. 정말 뛰어난 전략가예요. 그렇게 마법사를 해치우고 성까지 차지하고 마침 왕이랑 공주 그리고 막내 아들이 도착하죠. 네. 고양이가 딱 마중 나와서 카라바스 백장님의 성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잖아요. 왕은 성의 화려함에 또 한 번 감탄하고요. 결국 모든 게 고양이 계획대로 됐네요. 막내 아들은 공주랑 약혼하고 나중에 왕이 죽고 나서 왕위까지 물려받고. 그렇죠. 완벽한 해피엔딩이죠. 인생 역전 제대로 한 거예요. 그럼 고양이는 어떻게 됐나요? 아, 영리한 고양이는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왕국의 첫 번째 대신, 그러니까 아주 높은 벼슬을 받게 됩니다. 자기도 성공한 거죠. 와, 정말 오늘 이 그림 맴멜엔 장화 신은 고양이 오디오북을 통해서 보니까 진짜 보잘것없는 유산에서 시작해서 기지랑 대담함으로 운명을 개척한 고양이와 주인의 이야기네요. 네. 어떻게 보면 속임수, 임기응변 이런 것들이 성공의 열쇠가 되는 과정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생각할 거리를 좀 던져주는 것 같아요. 목표 달성을 위해서 어디까지 괜찮은 건지, 아니면 정말 예상치 못한 조력자가 인생을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는 건지. 그렇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들죠. 여러분은 이 영리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교활하기도 한 고양이의 여정,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